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전 시간에 이어서 이 공간의 그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가 지금 항상 이렇게 원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이 평면적인 원이 아니라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구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 구에 껍질이 있다. 그래서 큰 공이라고 생각하면 공 안에 공이 있고 그 안에 또 더 작은 공이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공이 있고 그 안쪽으로 가면 핵이라고 하는 공이 있고 그 핵의 안쪽에도 또 다른 이제 양자라고 하는 공이 있고 중성자라고 하는 공이 있고 다시 또 그 중성자 양성자 안으로 또 들어가면 다시 또 쿼크라고 하는 또 공이 있고 이렇게 계속 공이 쌓여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온 우주에 있는 이제 모든 물질은 이렇게 다 그 공간이 공 모양이에요. 공 모양 안에 빛이 갇혀진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공 모양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물질 자체가 어떤 뭐 빅뱅에 의해서 뭔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빛이 있었고 최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빛을 이 공간이 가두는 거죠. 공간 속에 갇혀 있는 빛을 우리는 물질이라고 말한다. 근데 기존의 과학자들은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아직 못했단 말이에요. 이 공간이 이렇게 층이 져져 있다라는 사실은 그리고 이 층에 따라서 서로 밀도가 다르다. 그래서 같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층이 져져 있다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 단순히 그냥 이 궤도로 어떤 층 단위로 전자들이 돌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 알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셔서 알지만 이 층에 따라서 전자들이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안 거지 이 공간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지가 않다. 이 공간이 특성이 있는 거다. 이 층이전인 공간이 밀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밀도를 생각을 해서 이 전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빛의 구름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따져야지 이 공간이 밀도로 층이 져져 있지 않다라고 그냥 동일한 밀도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답이 안 나온다고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현대 과학에서 갖고 있는 이론과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에서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공간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기존의 과학자들은 이 공간이 동일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밀도나 뭐 이런 차이가 없이 그냥 동일한 공간일 뿐이고 단지 이 원자 핵 그리고 전자들이 이 회전 공전 궤도들은 단지 어떤 전자 기력 또는 질량에 의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도는 것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랑 완전히 정반대 해석이죠. 저는 전자 기력이라든가 중력, 강력 뭐 이런 건 없는 거다. 그거는 이 공간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그 밀도 차이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 거다. 그 힘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과학에서 다루는 4대 힘, 강력, 그러니까 강력 중에 이제 강력, 양력, 그걸 핵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전자력, 중력, 이걸 우주를 지배하는 4대 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 4대 힘이 통합이 안 된다고요. 그거를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4대 힘이 이게 각자 다를 이유가 없다. 응? 우주가 생성될 때 한 점으로부터 생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대 힘이라는 게 결국 하나의 힘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한 건데 그냥 추측만 있었지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거를 증명을 못 해낸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것을 증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랬죠.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4대 힘,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이라는 거는 이 공간과 빛이 만들어내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론은, 여기 나와 있는 제 이론들은 공간과 빛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강력도 없고 양력도 없고 전자기력도 없고 중력이라는 것도 없어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단지 공간과 빛이 만들어내는 그게 더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보다 더 원초적인 힘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네 힘의 원초적인 게 이 공간과 빛이 만들어내는 현상인 것뿐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기서 계속 공간의 구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공간의 구조가 이해가 돼야 이 공간 안에서 빛이 어떻게 돌 때 강력이든 양력이든 전자기력이든 중력의 현상이 나온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공간의 구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공간의 구조가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 공간이 이게 단지 원으로 여기서는 표현이 됐지만 원이 아니라 공 모양이다. 공. 각각의 이 원들이 다 공 모양입니다. 다 공.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공 모양을 이제 이렇게 이루게 된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냐고 제가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죠. 예? 이렇게 이 삼각형 의식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힘에 의해서 이게 공 모양으로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공간이 이 삼각형 안에 갇히게 돼요. 이 공간이. 그러니까 이 공간을 동그랗게 만드는 건 이 삼각형이죠. 그죠? 그리고 이 삼각형이 그럼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그러니까 인간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갖고 계시지만 인간한테도 나눠줬다고요. 이 창조의 이 삼각형을. 이게 의식이라고 자유의지라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고 이 의식에 의해서 공간이 동그랗게 갇혀져요. 그리고 이 동그랗게 갇혀진 공간에 빛이 또 가두어진다고요. 자연스럽게.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 물질,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요. 의식에 의해서 공간이 동그랗게 갇혀지고 동그란 모양의 공간이 생기고 그 안에 빛이 가두어진다. 예. 근데 이게 이 동그란 모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이게 확장이 될 수 있다. 그 공 안에 다시 그 바깥에 또 공을 만들 수 있고 그 바깥에 또 공을 만들 수 있고 그 바깥에 또 공을 계속 이렇게 프랙탈 구조처럼
만들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에 공간의 밀도가 계속 올라가게 됐죠. 높아지게 되겠죠. 그죠? 네. 이 공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2씩 증가한다고요. 2씩. 2. 이 삼각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공간의 내부가 전부 2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바깥이 1이라면 여기는 2가 된다고요. 2가. 공간의 밀도가.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해하실 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물질이라는 거는 기존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빅뱅에 의해서 우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절대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빛이 있으라고 이제 창조주께서 이제 빛을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온 우주 공간에. 그래서 온 우주에 일정한 균질한 양의 빛이 먼저 있었고 그 빛이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수의 빛들이 쫙 퍼져 있었다고요. 그죠? 균질해야 되니까, 공평해야 되니까,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온 우주에 골고루,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빛 하나의 시각에서 보면 빛 하나는 똑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실 안에서 뭐 한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똑같은 자기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 한쪽 구석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만약에 교실 하나에 20명이 있다면 20명 똑같이 같은 크기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려면 골고루 싹 퍼져 있어야 되겠죠. 예? 균형 있고 대칭성 있게. 그죠? 그래야 똑같은 공간을 각자가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온 우주의 빛이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공간을 수축을 시킨다면, 쪼그라뜨린다면 요 안에 빛들이 몰려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방 안에 만약에 100개의 공간이 있다고 치면 그 방 안에 공간을 요만하게 쪼그러뜨리면 요 쪼그러뜨린 안에 100개의 빛이 있겠죠. 그죠? 조그맣게 쪼그라든 공간 안에. 그런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지고 있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온 우주의 물질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빛들이 뭉쳐져 있는 상태라는 거야. 빛들이 뭉쳐져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빛들이 뭉쳐진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그 공간을 쪼그러뜨렸다. 어떤 의식에 의해서. 그래서 그 쪼그라진 공간 안에 빛이 뭉쳐져 있는 것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물질이라고 한다, 인간들은.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을 그거를 진짜 대학교나 대학원 가서 석사 코스, 박사 코스로 밟아가지고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이제 뭐 원자 물리학, 전자공학, 뭐 상대성 이론을 그렇게 공부를 해도 그 근본 원리는 못 찾는다고요.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질량이 뭔지,
시간이 뭔지, 중력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라고요. 설명을 못한다. 근데 제가 설명드린 이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예?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플러스 또 시간까지. 이게 전부 설명이 된다고요. 거기다가 또 플러스해서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부분들과 또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도 이렇게 진리라는 게 있다. 현재까지 알아낸 진리보다 더 윗단계의 진리가 있다. 더 윗단계의 진리를 가 뭐냐? 이 공간과 빛에 대한 진리다. 이 공간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형성되어 있는 공간 안에 빛이 어떻게 가두어지는지, 그리고 빛이 부족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빛이 넘칠 때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쿼크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라는 게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전자는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걸 전부 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원이라고만 생각하시는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이제 갖고 계신지를 조금씩 이제 좀 감이 좀 잡히시죠? 예, 이게 단순히 그냥 원이 아니다. 예, 공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공간인데 그게 이렇게 공 모양으로 뭉쳐져 있다. 의식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그 뭉쳐진 공간 안에 빛들이 갇혀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이 안에 빛이,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안에 빛이 갇혀져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 공간마다 이렇게 밀도의 층이 졌다는 사실도 아직도 모르고 있고, 과학자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으로 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우주는 창조주가 창조를 하신 게 맞네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빅뱅에 의해서 우연하게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인간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신의 존재 여부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도 신이 있다 없다라는 거를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공간의 구조와 빛이 그 안에서 갇혀서 있는 이 상태를 이해함으로써 모든 물질의 구조를 다 알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 물질이 결코 우연하게 만들어질 수 없구나라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따라서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신의 존재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신의 존재를. 그동안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있다 없다라는 그 논쟁 때문에 믿어왔잖아요. 믿거나 안 믿거나 했잖아요. 근데 이 이론을 알게 되면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네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를 넘어서서 이거 신이 이 우주를 창조한 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이후서부터는 이 이론을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신이 있네예요. 믿고 안 믿고를 떠는, 그건 이제 넘어서서 신이 존재하네. 존재할 수밖에 없네. 존재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우주라는 게 있을 수가 없네. 존재할 수가 없네. 이렇게 된다고, 이게.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서부터 우주의
만물,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깨닫고서부터는 신의 존재를 저는 100%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알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제 조금 신의 존재를 알았고 신의 논리를 조금 이해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논리는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문명이 더 발달한다고 그랬잖아요. 진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화 과정에 있어서 그 초기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가기. 현재 인류의 문명에서 다음 문명으로 가는 다음 단계로 갈 때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지식인 거지. 지식.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창조주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물질을 만들었는지를 아는 기초적인 그런 지식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초를 지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많이 접목하다 보면, 이 지식에 접목을 하다 보면 좀 더 깊어진다고요. 현재 알고 있는 지식들이. 그리고 더 완성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서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알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이 우주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게 100% 맞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라 좀. 더 이상 창조주 신의 존재를 있다 없다, 믿느냐 마느냐 그런 논쟁은 이제 그만하자. 확실히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신의 존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또 시간 나는 대로 좀 더 전에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